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의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각 그동안 3년의 성과를 자평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셈법 탓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시도 상생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오는 9월 완성차 생산을 앞둔 광주형 일자리, 90여 개 기업 유치로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대표적 성과로 자평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11대 대표 산업기업들의 고용률과 매출액이 크게 신장했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출생아가 전년 대비 7.2% 증가하는 등 떠나는 광주에서 찾아오는 광주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구 건축물 붕괴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것은 뼈아프다며 남은 1년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민선 7기 남은 1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안전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광주 미래를 여는 일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취임 이후 가구당 소득 증가와 미래 비전 제시를 성과로 꼽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등을 통해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과 우주 발사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새로운 농산업 생태계 구축과 해양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 발전 1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과 연계해서 그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섬을 동부권과 서부권에 조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뜨거운 화제였던 행정통합과 공항 이전 등 시도 상생 논의에 대해선 두 광역단체장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극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남은 임기 1년 동안에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인구가 오는 2047년 28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광주 전남권 광역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 341만 명이었던 광주 전남 지역의 인구는 지난해 325만 명으로 감소했고 오는 2047년에는 287만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지난해 18.8%였던 고령 인구의 비율은 2047년에는 42.3%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난항을 겪어온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총 사업비가 부대 사업을 제외한 기반 시설비만 해당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서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관광단지 개발 등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4,800억 원, 이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10%인 480억 원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사업자 측은 기반 시설비가 200억 원이므로 보증금 역시 20억 원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이번 기재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재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2년 넘게 답보 상태이던 협상이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의 초점은 이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과정의 불법 사항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철거업체 등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메신저로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철거 작업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철거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이른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이 드러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처음에 재하도급이 없었다고 했다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몰랐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 재하도급이 처음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몰랐다고 하셨는데 실제 모르셨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실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지난해 12월 해당 재개발구역의 조합원 총회 회의록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비업체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9월부터 철거 관련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상면해체 업체, 조합 등이 참석해 매주 철거 진행 상황 등을 협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진행 상황 전반을 파악하고 깊숙이 관여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합,
현산, 철거업체, 성면철거업체 여러 개의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매주 모여서 회의를 다 하고 있으니까 조합원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하는 식의 얘기를 해줬어요. 또 사고 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제야도급업체인 백솔 대표를 모바일 대화방에 초대해 작업을 지시한 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을 불러 철거 작업에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불법 제야도급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서울에서 완도를 경유해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에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이젠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국가 정책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 본섬 남쪽에 있는 작은 포구입니다. 며칠 전 최종 보고회가 열린 호남 제주 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대로 이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인근에 역이 건설될 곳입니다. 목포 완도 구간만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 편익 비율은 0.87로 지난 2017년 서울대의 용역 결과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한반도 서부 고속교통망 건설 필요성과 미래 중국 횡단철도 등과 연결 가능성, 그리고 지역 낙후도 등까지 계산되면 타당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서남부의 맨 끝단에서부터 서울을 거쳐 올라가서 북한과 유라시아 철도망에 연결되는 대륙철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다음 단계가 될 제주까지 해저터널도 차량용이 아닌 고속철로하고 장내 동서양을 잇는 고속교통망의 시종점이 제주가 된다는 점이 부각되면 제주와 국민 여론도 더욱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타당성만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전략입니다. 당장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반영은 어려운 만큼 전남과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과 대정부 설득 노력이 기묘해졌습니다. 해남과 진도 그리고 우리 완도와 강진이 협치를 구성해서 대통령 선거에 대선 공약으로 집어넣은 게 이제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지난 2002년부터 정부에서까지 그 필요성이 언급돼 온 서울 제주 고속철과 완도 제주 해저터널이 낙후됐던 전남의 미래를 바꾸면서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계속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 대구 간 달빛 내륙철도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국토부가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달빛 내륙철도 건설 계획이 반영되지 않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시와 공동 건의했습니다. (3천억 원대) 국책 사업인 K바이오 래퍼브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장 평가가 화순에서 진행된 가운데 화순군은 연구 인프라와 지원 시설 등의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화순이 K바이오 래퍼브 사업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 산업특구는 연구 개발과 임상 시험 그리고 백신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학생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유로운 창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CU 이노스페이스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CU 이노스페이스는 개인이나 팀 단위의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개방형 창의 공간으로 55인치의 모니터 9개가 합쳐진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프로젝트 수행 외에도 학회나 전시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서구와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쌍촌동 광주대교구청의 브래디관과 박물관 전시실을 시민들에게 부분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역 근대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중에서도 브래디관은 보존 활용 가치가 높아 2017년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고 헨리관도 2018년에 지정됐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과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해 박람회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박람회 지원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 지원 실무위원회 설치 등 박람회 준비부터 사후 활용까지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확진자 1명은 북구 소재 동전 노래방 관련 확진자이고 1명은 강원 지역의 확진자 연관입니다. 전남에서는 순천의 한 입시학원 연관 확진자 1명이 추가됐고 목포에서 기침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해외 유입 사례도 2명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27일 6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8일 뒤에 숨져서 방역당국이 인과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모레 7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우선 2주 동안 여수와 목포 등 18개 시군은 현재 8명까지인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유지하되 확산세를 지켜보고 제한을 전면 해제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4명까지인 유흥시설 5종 및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의 집합 허용 인원도 8명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고흥과 곡성, 해남과 신안 등 4개 구는 다음 달 1일부터 곧장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목포시,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등 4개 기관이 최근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을 공동으로 채택해서 국무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전달했습니다. 순천시 등은 공동 건의문에서 전남과 다른 지역 간의 의료 격차 해소 없이 기존 의과대학 정원만 늘린다면 전남의 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화 작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5회 광주화루 공모전 시상식이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이성경 작가가, 최우수상은 우민정, 우수상은 성민우 작가 등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광주화루는 광주가 한국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광주은행이 주관하는 문화 행사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월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35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피해가 큰 무화과와 녹차 등 4개 품목에 영양제 지원 사업과 터널형 부직포 지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 초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로 유자와 무화과 그리고 차나무 등이 고사했고 잎까지 마름 피해도 발생하는 등 한파 피해 면적이 4,475헥타르에 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제조업 업황 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달 광주 전남 지역의 제조업 업황 지수는 87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가 올랐고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도 지난달 전망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 애로 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건비 상승 순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여름 우리나라 바다의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가량이 높은 고수온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바다를 포함한 북서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지난해 가을부터 평년 대비 고온 현상을 보이고 남해와 동해에 주로 영향을 주는 대만 안류도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요즘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50mm인데요. 이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별로 강우량의 차이가 크고요. 또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아서 요즘 같은 때는 우산 계속해서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장성 20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순천과 광양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 영암 29도, 강진과 해남 28도가 예상되고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진 장맛비는 금요일에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면서 제주에서 먼저 시작이 되겠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주말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